자, 이번에는 그동안 여러분들이 연습하신 그 방법들을 총동원해서 렌더를 시킨 다음에 여러분들이 포토샵으로 간단하게 가공해 볼 수 있는 방법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렌더 세팅 장면을 이제 일단은 여러분들이 띄우시고, 혹시 이 렌더 세팅된 장면이 덮어쓰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새로운 이름으로 한번 저장을 하시겠습니다. 자, 새로운 이름으로 저장을 한번 하겠습니다. 자, 저장을 하신 다음엔 안에 들어있는 데이터는 필요 없기 때문에 지워 버리십니다. 자, 카메라도 필요 없는 형태니까, 지금 필요 없으니까 카메라도 선택을 하고 지워 버릴게요. 자, 그럼 남아있는 것은 플랜, 돔 2개, 라이트 2개, 그 다음에 환경맵이 입혀진 돔만 남아 있습니다. 자, 전체를 선택하시고 오른쪽 마우스 버튼 하이드 셀렉션 시키겠습니다. 자, 그러면 화면에서는 안 보이죠, 그죠? 자, 퍼스펙티브 화면을 선택하고 여러분들이 보기 편하게 퍼스펙티브 화면만 크게 띄울게요. Alt W. 그리고 지금 현재 쉐이프 프레임이라고 노란 박스 쳐져 있는 것이 지금 작업에 방해가 될 수 있으니까 Shift F 눌러서 지우겠습니다. 자, 이 화면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크리에이트에 있는 쉐이퍼스 텍스트를 이용해서 글자를 이제 편집하시면 돼요. 프론트 화면에서 만드시겠죠, 그죠? 글자를 만들고 여러분들이 이제 제작을 하시면 됩니다. 선생님은 만들어 놓은 데이터를 일단은 불러올게요. 자, 만들어 놓은 데이터를 이렇게 불러왔습니다. 자, 불러온 다음에 자, 피봇이 지금 여기 있으니까, 피봇이 여기 있으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되는데, 선생님은 일단 피봇을 가운데로 옮길게요. 자, 피봇을 옮길 때는 여기 보면 하이어라키라는 옵션에 이펙트 피봇 온리라는 걸 체크를 하고 센터 투 오브젝트로 맞춰주면 됩니다. 그러면 센터로 정확하게 이동을 하죠. 하이어라키 계층 구조에 있는 이펙트 피봇 온리, 그 다음에 센터 투 오브젝트를 시키면 가운데로 이동합니다. 이거는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됩니다. 자, 그런 다음에 끄시면 피봇은 고정됐습니다. 정중앙으로. 자, 이 상태에서 터보 스무스라는 명령을 적용시켜 주는 거예요. 모디파이에 있는 모디피어 리스트를 클릭해서 나타나는 여러가지 명령들 중에 터보 스무스라는 명령을 적용시킵니다. 터보 스무스가 적용이 되면 한 면당 4개의 면씩 추가가 되기 때문에 복잡해집니다. 육안상으로 보기 좀 힘들기 때문에 아이솔라인 디스플레이를 체크해서 깨끗하게 만들어 주세요. 자, 이 상태에서 밴드라는 명령을 한번 넣어 주겠습니다. 자, 밴드 찾아서 밴드 적용시켰어요. 자, 밴드를 적용시켰더니 이런 식으로 휘어지네요. 근데 여러분들마다 오브젝트의 축 방향이나 이런 게 조금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밴딩이 되는 어떤 위치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축을 바꾸시면서 밴딩을 한번 적용시켜 보세요. 그러면 X축으로 바꿨더니 선생님은 이렇게 바로 되고 있네요. 만약에 이게 이상하게 된다 그러면 앞뒤로, 예를 들어서 기즈모 선택했더니 이렇게 앞뒤로 된다, 이런 식으로 되는 경우는 밴드의 플러스 버튼을 클릭해서 기즈모를 선택한 다음에 이 기즈모를 이렇게 돌리시면 돼요. 돌리시면 내가 원하는 부채꼴 모양이 나오겠죠, 그죠? 그럼 적당히 내가 부채꼴 형태를 만들었습니다. 근데 너무 변화가 없기 때문에 조금 아쉬운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자, 이럴 때는 한 번 더 다른 명령을 적용시켜 보겠습니다. 선생님은
트위스트라는 명령을 적용시키게요. 자, 트위스트를 적용을 시켰더니 약간 형태가 이렇게 뒤틀림이 발생을 합니다. 그러면 약간 이렇게 웨이브를 주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부채꼴 모양의 웨이브를. 자, 이렇게 해줘서 일단은 내가 편집하고자 하는 텍스트의 느낌을 잡았습니다. 자, 여기다가 매핑을 가야 되겠죠, 그죠? 자, 매핑을 줄 때는 머티리얼 에디터의 단축키인 M, 단축키 M을 선택하든지 여기 있는 머티리얼 에디터의 아이콘을 선택하여 줍니다. 자, 이렇게 떴습니다. 여러분들이 기존에 만들어 놓은 재질이 아마 있을 거예요. 그걸 활용하셔도 되고, 왼쪽에 있는 멘탈레이 재질 중에서 여러가지 재질 중에 카 페인터 같은 재질을 쓰셔도 됩니다. 펄 느낌이 좀 강하게 나는 카 페인터 재질 같은 걸 써서 약간 뭐 색깔을 좀 조정할 수 있겠죠, 그죠? 이렇게 이 재질을 적용을 시켜주겠습니다. 카 페인터 재질을 쓸 수도 있을 것 같고, 다른 뭐 유리 재질이나 기타 여러가지 재질들을 테스트를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만들려고 하는 어떤 컨셉마다 재질을 다르게 적용시켜서 그 컨셉에 어울리는 재질을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일단 만들었어요. 자, 렌더링 걸어 볼게요. 이런 식으로 렌더링이 됩니다. 자, 지금 라이트도 없는 상태고, 그 다음에 플랜도 없고 환경맵도 없는 상태예요. 자, 그럼 이 상태가 끝이 났다면 오른쪽 마우스 버튼 눌러서 감춰놨던 그 환경맵이라든지 그런 걸 다 불러옵니다. Unhide All 눌러서 다 불러왔습니다. 그리고 적당히 자기가 어떻게 바라볼 건지에 대한 Shift F 다시 띄워야 되겠죠? 어떻게 바라볼 건지에 대한 렌더 뷰를 잡으시고요. 그리고 카메라를 컨트롤 C 설치합니다. 자, 그럼 카메라까지 설치가 됐어요. 그리고 렌더링을 다시 걸어봅니다. 자, 그러면 이런 식의 어떤 이미지가 나오게 되겠죠, 그죠? 마음에 들지 않는다 그러면 다른 재질을 적용시키면서 테스트를 해봐도 됩니다. 이렇게 다른 재질을 적용시키면서 뭐 범프, 저번 시간에 범프 첫 번째 시간에 아마 범프 설명을 드렸을 텐데 그 범프 맵 같은 것들 만들어서 적용을 시킬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여러 가지 테스트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기본적으로 일단은 재질도 간단하게 사용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최종적으로 끝이 났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사이즈를 정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렌더 셋업이라는 창에 가서 아웃풋 사이즈라는 옵션에 보시면 800에 600이라는 사이즈로 되어 있을 거예요. 이 정도 사이즈를 가지고서는 여러분들이 어떤 이미지를 가공하실 때 사이즈가 너무 작게 보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한 2000 정도로 올려 보겠습니다. 그러면 퍼스펙티브 카메라 화면이 달라지는 게 보이죠? 이것도 2000 정도로 해볼까요? 자, 이렇게. 그럼 이 사이즈 설정은 여러분들이 알아서 마음대로 하셔도 됩니다.
자, 그러면 2000에 2000 사이즈 정도로 해서 렌더를 다시 걸겠습니다. 자, 그러면 렌더가 걸리고 있죠. 선생님은 CPU를 조금 좋은 걸 쓰고 있기 때문에 렌더가 좀 빨리 걸리는 표지만 여러분들은 조금 시간이 더 걸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지금 현재 이 렌더 걸린 텍스트만 필요하지 배경은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배경이 없을 때는 렌더 이미지가 조금 이쁘게 안 나오기 때문에 일단 이거를 1번 이미지로 저장을 하세요. 1번 이미지로 저장을 합니다. 자, 그런 다음에 두 번째 이미지 저장을 하실 때는 어떻게 하시냐면 똑같은 이 상태에서 똑같은 이미지인데 배경을 감추겠습니다. 배경을 선택하고 오른쪽 마우스 버튼 하이드 셀렉션, 그리고 여기 보이시는 이 동그란 스페어를 선택하고 하이드 셀렉션, 오른쪽 마우스 버튼 하이드 셀렉션 하면 글자만 남게 돼요. 이 상태를 다시 렌더링을 겁니다. 똑같은 크기니까 렌더링을 그대로 똑같이 걸어줍니다. 아까 1번 이미지 저장을 했고요. 2번 이미지를 이제 다시 저장을 합니다. 자, 이때 저장을 할 때는 반드시 png 파일 확장자로 저장을 시켜줍니다. png라는 확장자로. 자, 그럼 png로 저장을 했죠, 그죠? 자, 배경이 있는 거와 없는 거의 느낌 차이가 조금 나기 때문에 일단은 png와 1번 이미지는 jpg로 저장을 하시면 되고 2번 이미지는 png로 저장을 하시면 됩니다. 배경을 지운 이미지는 png다. 배경이 있는 이미지는 jpg로 저장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두 개의 이미지를 저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포토샵으로 이제 두 개의 이미지를 불러 드리겠습니다. 자, 포토샵으로 두 개의 이미지를 이제 불러 드릴 텐데 이렇게 두 개의 이미지를 불러왔습니다. 지금 한 개는 이쪽은 PNG로 저장을 했기 때문에 뒷 배경이 투명한 거 이제 확인이 되죠. 이쪽은 JPG로 저장을 했기 때문에 알파가 없습니다. 배경 자체로 그대로 나오죠. 하지만 렌더된 이제 퀄리티를 보시면 여기 있는 이 그 JPG 이미지가 훨씬 더 소위 말하는 때깔이 좀 좋다라는 걸 느껴지실 거예요, 아마. 왜냐면 배경도 있고 라이트도 잘 들어가 있기 때문에. 자,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들은 이 배경이 필요한 게 아니라 이 텍스트만 필요하기 때문에 잘 모르시는 분들은 이 올가미로 이제 따려고 할 거예요. 이렇게 올가미 툴이나 특정 툴로 이제 따려고 합니다. 그러면 상당히 힘이 들겠죠. 그래서 이 알파 이미지를 이용하는 거예요. 자, 어떻게 하냐면 여기 있는 이 알파 이미지를 글자를 Shift 버튼을 누른 상태에서 그대로 왼쪽에 JPG 이미지 쪽으로 옮겨줍니다. 그러면 정확하게 위치가 정확하게 맞아떨어져요. 자, 그 상태에서 오른쪽에 레이어를 보시면 두 개의 레이어가 확인이 될 거예요. 그럼 위에 있는 레이어를 컨트롤 버튼 누른 상태에서 이 채널 창을 찍어줍니다.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컨트롤 버튼 누른 상태에서 채널 창을 찍어준다. 컨트롤 클릭. 그러면 위에 있던 그 알파 이미지의 글자가 그대로 선택이 되죠. 그런데 내가 하고 싶어하는 JPG 파일, 이제 이 포토샵에 있는 새로운 창으로 얘를 불러오고 싶어요. 그러면 밑에 있는 이미지를 선택한 다음에 그대로 끌고 오른쪽으로 데리고 옵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쪽 이미지로 그 글자만 이제 불러드리는 거죠. 자, 그 상태에서 내가 여러 가지 가공을 해서 간단한 어떤 샘플을 만들면 이런 식으로 뭐 약간의 어떤 이미지 가공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뒤에 배경을 입히고 여러 가지 이제 가공을 하신다면 재미있는 이미지를 이렇게 만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선배가 간단하게 만들어 본 이미지인데 밀크쉐이크라는 어떤 3D 이미지를 만들고 나머지 것들은 포토샵에서 가공을 한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어떤 일러스트나 포토샵 같은 다른 소프트웨어를 조금씩 동원하시면 3D 소스와 버무려서 괜찮은 어떤 이미지를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필요한 어떤 이미지를 가공하시고 과제로 만들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한번 잘 이해하실 수 있도록 잘 한번 시청하시고 여러분들이 한번 적용시켜 보시기 바랍니다.